자, 지난해부터 불거진 AI 거품 논쟁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데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로 관세 이슈까지 추가되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 논쟁에 가세하면서 걱정은 더욱 커졌는데요. 알다시피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영화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AI 버블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가 불붙인 AI 거품 논쟁이 트럼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거품 붕괴로 이어질까요? 먼저 마이클 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정말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이클 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AI 거품 논쟁과 관세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영향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의 구루 워런 버핏은 마이클 버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가진 내 돈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이클 버리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유명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대학교나 연구기관 같은 곳에서 책만 보면서 이상한 칼럼만 써대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폭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원래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관심이 더 많았고 실력도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2000년에 헤지펀드 회사 사이언 캐피탈을 설립합니다. 그때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저금리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5년이 지난 2005년 무렵에는 주택시장의 투기 바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이클 버리는 주택시장의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신용부도 스와프인 CDS를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CDS라는 상품은 일종의 부도보험으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결국 마이클 버리의 예상대로 부동산 거품이 터졌고 그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알려진 서브프라임 사태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2008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07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헷갈리느냐 하면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위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것은 2007년 4월부터였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대출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품들과 대출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위기, 즉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폭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 가운데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리하면 서브프라임 사태는 2007년, 금융위기는 2008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는 언제 돈을 벌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가 2005년부터 사모은 금융상품은 CDS라는 일종의 부도보험으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CDS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많다는 거죠. 예컨대 그가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파생 투자 상품이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비용, 즉 보험료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버 프라임이 터지기까지 2년 이상을 기다리는 동안 막대한 보험료 때문에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던 헤지 펀드도 부도 일보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버 프라임 사태가 1년만 늦게 터졌어도 마이클 버리는 쪽집게 투자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실패한 투자자로 남았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이클 버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해서 하루 전이나 한 달 전, 심지어 1년 전에 예측했던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보면 3년 이상, 서브프라임 사태로 보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숫자가 달라지는 투자 시장에서 한쪽 방향에만 몰빵하고 무려 2년 이상을 버틴다는 것은 어지간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쪽집게 투자자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투자자라기보다는 도박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몰빵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크게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마이클 버리는 AI 거품을 주장하면서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풋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자, 풋 옵션은요, 파생 상품의 일종인데 해당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풋 옵션 투자자는 주가가 폭락할 때 반대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앞서 서버 프라임 사태 때 마이클 버리가 큰 돈을 벌었던 CDS, 즉 부도 보험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몰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특히 지난해에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 투자로 마이클 버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운용하던 헤지펀드를 청산할 정도였다고 하니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까? 인간의 탐욕과 기술이 결합하여 발전하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강한 상승, 즉 폭등하는 때도 있고 반대로 강한 하락, 즉 폭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평균적으로는 계속 상승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족집게 투자자라는 명성을 얻은 마이클 버리조차 사실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인디언 추장과 같았습니다. 즉 언젠가 거품이 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감가상각 축소 논란, 예컨대 AI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과 데이터 센터 설비에 대한 수명을 실제보다 길게 잡아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반도체 AI 칩을 비롯한 컴퓨팅 장비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당 장비들의 실제 수명을 2, 3년으로 보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것을 5년, 6년 이상으로 길게 잡으면서 비용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AI 거품론과 함께 감가상각 축소 논란으로 인한 빅테크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러다가 자칫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논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들 기업의 최근 재무제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히려 단기 순이익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억지로 감가상각비를 적게 반영하고 순이익을 부풀렸다면 장부상으로는 순이익이 많더라도 실제 현금 흐름은 적어야 하는데 그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거품은 있습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AI 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투자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히
기술 기업들의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면 좋을 것은 기술의 진보가 자본주의를 퇴행시킨 경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술의 진보가 자본주의를 퇴행시킨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폭등과 폭락의 사이클을 거듭하면서 결국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단면을 학습시켰던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 AI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애플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미래 성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무효화시킨 것은 또 어떨까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할까요? 오히려 반대로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보복 수단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컨대 지난해 트럼프가 관세를 무자비하게 때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다면 이번의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은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자본주의는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방향에 몰빵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급하게 많이 올라서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한 가지 방향에만 몰빵하는 인디언 기우제 같은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국내 정시 ETF 하락률 순위 1등에서 11등까지는 모두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인버서 종목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을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알다시피 그는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즉 ETF를 신봉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ETF라는 것이 뭡니까? 시장지수, 즉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것을 학교 성적에 비유하면 학생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성적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평균 성적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평균 성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워런 버핏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입니다. 특히 워런 버핏도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적지 않은 실패를 봤다고 하는데 2016년부터 델타,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등 4대 미국 항공사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마비되면서 대폭 손해를 보고 정리했는데 아이러니하지만 그 이후 항공주가는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요, 푸처 에너지 홀딩스라고 하는 가스 회사에 큰 돈을 투자했지만 유가가 하락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지고 파산하면서 약 20억 달러의 엄청난 손실을 냈고 영국의 물류 유통회사인 테스코에 투자했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주에 대한 의심 때문에 초기에 투자할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 엄청난 기회 손실을 날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투자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세 가지. 첫째는 투자를 거의 모르는 그의 아내에게조차 그의 유산으로 ETF에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자본주의의 평균적인 성장을 신뢰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그도 역시 투자자로서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하는 마이클 퍼리처럼 한 가지 방향에만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해 왔다는 점. 물론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돈을 까먹은 실패한 투자도 많았지만 결국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분산 투자였습니다. 그가 신봉하는 ETF의 세 번째 알파벳 F도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알고 계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장기 투자, 즉 오르든 내리든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다행히요. 최근 마이클 버리도 말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은 급락 직전의 최고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면서도 심지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그날이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설령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1년, 2년 뒤에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서 AI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공매도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CDS나 풋옵션처럼 가격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이클 버리조차 앞으로 1년, 2년 내에는 거품이 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를 쪽집게처럼 예측했다는 마이클 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렇게 하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오늘도 제사만 지내고 있던가 아니면 떨어지는 방향에 몰빵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언제나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자본주의의 평균적인 성장을 믿고 ETF 중심으로 또한 그것조차 여러 가지 ETF로 또 분산하면서 워런 버핏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고맙습니다.